스타뉴스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스타채널 MC 김현지. 심혜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주간 이슈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이분이 복귀한다는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MZ세대가 연애할 때 좀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이분 가스라이팅 스캔들로 또 한 번 의혹을 터뜨렸던 분입니다. 누구죠? 서예지 씨인데요. 연예부 기자를 하면서 제가 처음 기자를 시작할 당시에는 자숙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뭐 이때만 해도 뭐 음주운전은 3개월, 뭐는 6개월, 어떤 건 1년, 뭐 이런 자숙 기간 이런 게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컴백이 가능하고 이게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숙 기간이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석 달은 쉬는 게 원칙이었는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그냥 바로 음주운전 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드라마 출연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숙 기간을 위배한 거죠. 그 당시 지금처럼 온라인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가장 비난받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이랑 겹치기 출연이에요. 일일 드라마도 하고 주말 드라마도 해가지고 막 월화수목금들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물론 이제 그 중견 배우들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주연을 일일 드라마 주연이랑 주말 드라마 주연을 같이 하거나 월화 드라마 미니시리즈 주연이랑 주말 드라마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이 여자 연예인이 음주운전 적발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컴백을 선언했는데 겹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작품 2개를 다 출연한다라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엄청 비난이 쇄도했지만 그 사례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자숙 기간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자숙 기간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잘 만들어 온 연예인은 뭐 음주운전 같은 게 걸려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던 연예인은 말 한마디로 몇 년씩 연예 활동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봐도 말실수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연예 활동 못 했죠.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제가 보기에 연예인으로서 가장 컴백이 어려운 사안은 많은 분들은 스티브 유를 떠올리며 병역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병역만 해도 그 다음에 사고체 신형으로 그 병역 문제 받았다가 적발됐던 뭐 장혁 씨, 송승헌 씨 다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대국민 거짓말. 스티브 유가 유승준이던 시절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청년이었거든요. 그 남성미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인기 가수인데 굉장히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군대에 대해서 꼭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게 활동할 때 너무 좋았는데 군 문제 딱 터지니까 그게 다 거짓말로 비춰지면서 컴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본인이 컴백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스티브 유가 군대를 가내만 했던 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를 잘 모르는 지금 젊은 세대도 싫어하니까 여전히 컴백을 못하고 있는 사례인데 그런 대국민 거짓말이 가장 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연예인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거나 영화에 출연하거나 음반을 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대중들한테 호응을 얻어가지고 대중들이 사주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신정환 씨도 어렵게 컴백을 했지만 안 됐던 이유가 도박에 여러 번 적발됐다라는 부분도 결정적인 문제가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dengue 파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거짓말했다라는 부분이 연루되면 컴백을 못하는 게 지금까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컴백이 힘들었었다고 생각되는데 컴백한 사례가 뭐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컴백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연예부 기자하면서 가장 큰 사건은 사실은 황수정 씨 사건이었어요. 마약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 간통까지 이어졌으니까 여자 연예인이 그것도 그냥 마약도 아닌 필로폰이었고 필로폰과 간통이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좀 난잡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공판이 열리는데 가면 뭐 듣고 있지 못할 만큼 재판이 내용이 너무 사적이고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거기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재판을 듣고 나오면 기사 하나도 못 써. 그래서 황수정 씨는 컴백 못할 줄 알았어요. 했어요. 컴백은 했으나 은퇴가 돼버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됐죠. 스티브 유도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지 들어올 수 있게 되면 바로 컴백할 거예요. 중요한 건 대중이 받아주느냐의 측면인데 그래서 이제 서예지 씨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선은 가스라이팅 논란 그 다음에 갑질 의혹도 있었고 학력 위조 논란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전부 다 의혹이에요. 학력 위조는 어느 정도는 실체가 드러났는데 전속사에서 뭐 좀 약간 부풀려서 그 정도는 예전에 뭐 연예인들 방송 나이처럼 어느 정도 부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가 있냐면 서울대 나왔어요, 연대 나왔어요, 고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대학을 국내 유명 대학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해외 대학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스라이팅 논란이고 두 번째가 갑질 의혹이었는데 두 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현재 서예지 씨의 이야기는 김정일 씨와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서예지 씨가 컴백을 아예 못하고 연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스라이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한 게 되니까.
우선은 첫째는 이게 거짓말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중은 지금 사실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라마 시간을 찍으면서 김정은 씨가 했던 행보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맞아요. 않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김정은 씨는 그 행동들 때문에 아직도 컴백을 못하고 있는데 서희 씨는 그거를 뒤에서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김정은 씨도 아니라고 했고 두 사람 말고는 진실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둘 사이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서희 씨는 그런 걸 막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씨가 너무 그 순정남의 순애보호에 나는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 손을 못 잡는다. 난 내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니까 애정신을 찍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정말 김정은 씨의 너무 그 숭고한 사랑이 잘못 표현됐으면 서희 씨는 굉장히 피해자인 거죠. 물론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사실 정말 둘밖에 모르는 거고 제3자는 그 옆에서 너무 친하게 막 셋이 같이 지냈던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연애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 여부가 드러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과연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대중이 가스라이팅을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는 어떤 여론이 더 크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서희 씨를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TVN 드라마 이브의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니까. 근데 그거를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데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자체를 바라보는 젊은 층의 시선이 어떤지인데 아마 대중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연인 사이 가스라이팅이 좀 많이 있나요? 요즘 MZ 세대에는? 네, 완전 화두죠. 다른 사례에서도 네. 뭐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 주신다면 연인 사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화두가 되긴 하는데 타인의 심리를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막 조작하고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상대방의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올바른 남녀 사이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음. 제가 젊었을 때도 아니면 저 전 세대가 젊었을 때도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용어화되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연애하는 친구들 중에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친구들한테 너 저랑 뭐 저 사람이랑 헤어져라 뭐 헤어져라.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그냥 도드라지는 사건화 돼가지고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아마 그 드라마 시간에 하차고 막 그 당시에 이런 게 불거졌으면 오히려 그때 확 불거져서 그러고 끝났을 수 있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게 그것 때문이었대라고 불거지니까 더 여파가 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극복이 될 것인지 컴백은 시도하는데 대중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가장 확실한 컴백의 방법이 있어요. 좋은 작품에 출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희 씨가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다. 컴백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서 뭐 탈북 여성 역할 같은 걸 맡았다. 그럼 지금 서희 씨는 월드스타겠죠? 외국에서는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요즘엔 다 정보가 빨라가지고 외국에서도 이 뜬 서희지 뭐 이런 걸로 논란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보도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외국이 많고 뭐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나서 그 작품이 대박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논란을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희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계속 그 밝혀나가기 위한 노력. 이거는 본인이 계속 아니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계기랑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고 중요한 건 이브의 스캔들이 성공을 하면 길이 많이 열릴 거예요. 이걸 계기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랬었는데 오해였고 뭐 그런 속내를 털어올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뭐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네. 뭐 그런 방법 갈 수 있는데 이브의 스캔들이 성공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이 드라마가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업을 보니까 이혼 소송을 다룬 드라마예요. 위자료가 무려 2조 원이에요. 결혼, 이혼, 불륜, 불치병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극적 막장 소재인데 이걸 이제 그 막장 소재의 일부인 결혼과 이혼에 2조 원짜리 위자료를 붙여놔가지고 자극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또 서희 씨가 굉장히 약간 악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드라마 안 봤는데 악역인지 모르겠지만 불행한 가정사를 딛고 상처를 딛고 욕망으로만 치닫는 그런 주인공. 그러니까 욕망, 위자료 2조 원, 뭐 안 봐도 뭐 굉장히 자극적인 드라마일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가 오히려는 지금 서희지라는 배우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캐릭터 설정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콘텐츠 맞아요. 그 캐릭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가가지고
어찌 보면 여배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배역일 수 있지만 성공을 하면 지금의 이런 논란이 그 드라마의 캐릭터를 또 폭발시키는 쪽으로 반응을 하면 드라마가 굉장히 대박날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 서예지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작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스라이팅 논란이 아니었으면 이 드라마에 출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예전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큰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이 컴백을 하는데 자극적인 노출이 있는 영화로 컴백을 하는 거예요. 신인경 씨가 노는 게 집창. 그 영화는 되게 좋았던 게 굉장히 자극적인 노출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 컴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노출 연기도 서슴 잡는다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노는 게 집창은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였어요. 작품성이 보장되는 영화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 성현아 씨도 마약 혐오에 휘말린 다음에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이 있는 영화랑 누드를 선보이면서 돌아왔었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컴백하고 싶은데 컴백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으면 파격적인 노출이 있는 영화라든지 굉장한 이미지 변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서희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영화의 드라마로 돌아오는 게 그런 방식과 좀 유사한 게 아닐까 싶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컴백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대한민국은 되게 참 그런 게 아무리 논란이 크고 아무리 구설수에 크게 올라도 컴백 작품이 잘 되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 그 다음 작품이 굉장히 어려워질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나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의 컴백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홍보가 자연스럽게 돼요. 지금 TVN에서 이브의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 엄청나게 출입 기자들한테 막 부탁하고 보자를 뿌려도 기사 별로 안 나와요. 서예지 우리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연예인이 컴백하는 작품은 홍보는 자연스럽게 돼요. 물론 왜 이 연예인 이걸로 컴백해, 왜 컴백한대,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작품에서 컴백 연예인들을 많이 기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실패하면 그 다음은 구설 연예인이 컴백하는 작품이 아니라 컴백했다 실패한 연예인의 재기작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홍보할 것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는 시청자나 대중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캐스팅이 힘들어지기 있기 때문에 서희지 씨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여부는 이 작품에 달렸다고 봐야겠죠. 네. 이브의 스캔들이 잘 안 되면 연쇄적으로 김정현 씨의 컴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희지 씨가 이 드라마를 통해 잘 되고 연예계로 다시 컴백에 성공을 하면 바로 김정현 씨 컴백 소식 들려올 거예요. 서희지 씨가 이번 건으로 컴백이 어려워지면 김정현 씨 측에서는 더 생각을 하겠죠. 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빠른 복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네. 요즘 연예 관계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처럼 뭐 충분한 자숙 기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돌아올 때 대중이 받아주지 않거든요. 논란은 똑같아요. 그러면 하루도 빨리 그 논란을 극복하고 출연해가지고 하여튼 그 출연 컴백 작품만 잘 넘어가면 거기로 논란이 끝나기 때문에 시청률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시청률과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서예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서예지가 맡은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더 화제될 거고, 이 캐릭터 굉장히 좀 센 캐릭터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원 때 위자료를 하는 저런 욕망 있는 여자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로 화제가 돌아가면 서예지 컴백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뭐 서예지 얘기 잠깐 하면서 연예계 컴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이게 되게 답이 없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던 연예인이 컴백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쉽게 돌아올 것 같은데 못 돌아오는 연예인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이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인데, 서희지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드라마가 요즘 뭐 TVN 드라마들이 잘 되다가 지금 질에서 삐걱했는데 이게 좀 되살려 줄지 뭐 좀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연예인들의 복귀와 관련된 좀 광범위한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특별히 서예지 씨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서예지 씨 이브의 스캔들 드라마가 과연 서예지 씨의 앞으로의 또 연예계 행보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